안녕하세요, 세크세나 왔습니다. 이번 겨울도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또 터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뭐 아무튼 아주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터져가지고 2020년은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나무키에 있는 내용을 긁어다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진짜 실제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여기 국립생태원을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분이거든요. 유리창 충돌 영상이랑 고양이 영상 만드는 거에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분께서. 밑에 거는 요만큼만 남겨서 똑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앉으세요.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 저를 보시는군요. 저는 저 국립생태원의 그 동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제가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예.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떤 건가요? 이름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제 새들에게 주로 걸리는 질병이긴 해요. 네. 전 세계 약 10,000종에서 11,000종 정도의 조류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조류종들에게 다 이 바이러스가 같이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는 물하고 좀 친근한 바이러스고 추운 계절에 잘 살아남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 새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물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애들과 친화대에서 같이 공진화해온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리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볼 수 있죠. 오리 쪽. 그쵸. 어쨌든 새들에게 주로 걸리는 호흡기 설사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감염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사람이 감염되기도 하죠. 사람이 좀 죽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중국이요? 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심하게 이 병에 걸린 닭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체 감염이라고 하는데, 인체 감염은 거의 이제 리포팅이 안 돼 있고요. 인간 대 인간 감염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코로나처럼 확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WH에서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낮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길래 그냥 이렇게 난리일까요? 일단은 산업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14년도에 발생한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4천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어요. 이게 퍼지게 되면 엄청나죠. 이게 단순하게 이 농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 농가와 연관되는 게 기타 산업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또 유통업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 또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일단 아프지만 거기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AI 기사가 나오면 항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탐조인이 이제 철새도래지에 가서 탐조를 하고 온 것만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갈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오리류에서 나올 때는 주로 이제 배설물 통해서 많이 배출이 돼요. 배설물로 많이 배출이 된다라는 소리는 보통은 똥을 밟고 와서 신발로 인해서 농가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탐조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것은 탐조 시에만 사용하는 그 고무장화를 하나 두고 흙 잘 털어내고 소독하고 하는 게 도움이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철새도래지 입구나 이런 데 가보면 소독조 밟는 거 있는 거, 그건가? 네. 근데 그걸 밟을 때 그냥 밟으면 안 되고 이거 좀 털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갔다 오신 분들은 농장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철저히 서로 지켜줘야 돼요. 뭐가 옳냐 그러냐를 떠나서 어쨌든 간 야생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 바이러스가 산업계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외에도 이 방역을 위해서 이 같은 일반 탐조인이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2번 검출이 됐는데, 지금 원앙똥에서 전부 다 나왔거든요. 그 원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애예요. 근데 이제 다른 기러기나 오리류 또는 맹금류 같은 경우는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번 바이러스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죽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뇌까지도 가요. 그래서 신경 증상이라 그래서 뱅글뱅글 돌거나 막
막 덤블링을 하거나 제대로 일어서 있지 뭐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데 뱅뱅 섬유하거나 이런 폐사체 또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애들을 발견하게 되면 관계 당국에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게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신고를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고병원서로 판정이 되면 보상금도 받고. 그럼 만약에 그런 의심 증상이 보이는 새가 보인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각 시군의 환경과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또 우리나라에 7개 지방 환경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청에 자연환경과에 신고를 하시거나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신고를 해주시면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AI가 터져가지고 첫째들에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배변물 조심하고 농가 방문 절대 안 하고 플러스로 이제 의심 증상이나 폐사체가 보이면 즉각 신고.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탐주로 가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다행이네요. 어느 지역에서 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지금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지킬 건 지키는 탐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영상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버 만나가지고 그럼 여기서 영상 끝. 편집하느라 고생하시겠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어야지. 뭐 먹어요? 몰라?